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2페이지 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매니에 보시면은 줄 좀 꺼주세요. 전열이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겁니다. 이거 전열이란 TH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이게 전열이란 말이에요. 열은 어떻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없죠? 즉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요 상태를 뭐다? 전열, 열 이동. 그죠? 높은 데서 저온 쪽으로 흐르는 거를 전열이라 한다. 그리고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사각형 그려져 가지고 뭐 1m, 1m 이렇게 돼 있고, 자, 열 흐름이 어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오른쪽이 뭐다? TH가 되겠구나.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니까. 그리고 왼쪽이 자연스럽게 TL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이 나옵니다. Q는 W분의 델타 T. 자, 온도차라는 건 뭐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니까 온도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W는 뭐다? W는 밑에 보시면은 열 이동에 대한 저항이라 나오죠. 즉 뭐다? 열 저항. 열 저항. 얘가 뭐다? 온도차. 자, 그럼 뭐가 된다? 이게 거기서 나옵니다. 전열량. 전열량. 자, 이게 뭐를 뜻하냐 하면은 요렇게 벽을 통과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니까 고온과 저온의 온도차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차에다가 요 열저항, 열저항이란 건 뭐냐면은 요 물체 있죠. 요 물체. 요게 뭐 A라고 합시다. 요 A라는 물체가 있다. 요 사각형. 이게 벽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체가 될 수도 있죠. 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비해서 스티로폼이 어떻게? 열 전도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저항이 크다. 열이 통과하는 걸 막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저항이 크다. 그래서 요런 매질에 따른, 즉 종류, 이 가운데 있는 매질에 따른 열 저항이 어떻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콘크리트일 때, 뭐 물일 때, 스티로폼일 때 열 저항이 어떻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차에다가 열 저항을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 전열량.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 L이라고 해가지고 두께 또는 길이. 그게 뭡니까? 요거 1m 있죠, 미터. 여기 이 그림에서는 1m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요 L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W의 단위는 뭐다? 자, 열 저항의 단위는 미터, 아워, 도시, 퍼, 킬로, 칼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의 델타 T 했으니까 요 델타 T, 요거는 도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시 사라지는데 뭐가 안 사라져? 요 미터가 안 사라져요. 그래서 L이 생략됐구나. 1m. 요거 1m. 1m니까 생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터 사라지니까 얘가 뭐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전열량 Q가 나오더라.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 공식에서 중요한 거는 요 열 저항. 매질이 종류가 다르니까 열 저항이 어떻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잠깐 읽어보면 뭐 위 공식에 의해 전열량은 온도차에 비례하고 열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렇겠죠. 온도차에 비례하고 열저항에 반비례한다. 분모, 분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열전도라고 나옵니다. 열전도. 전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현상. 그러면 열전도란 거는 뭐냐? 열전도. 자, 해서 열전도 첫 번째 줄 긋습니다. 고체와 고체 간의 열이동. 자, 요 놈은 뭐다? 고체와 고체 간의 열이동. 고체 간의 열이동.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열전도라는 거는 고체와 고체 간의 열이동이다. 즉, 뭐 어떤 게 물체가 딱 마주쳤을 때 고체와 고체, 뭐 얼음과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벽, 즉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떻게 고체와 고체 간의 열이동.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열전도라고 한다 해서 교재에 나오고, 그 밑에 고체 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열전도로 한다. 뭐 위랑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식 나옵니다. 공식. 자, Q는
람다에 곱하기 L 분의 F 곱하기 델타 T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써볼게요. L이라는 거는, 자, L이라는 거는 두께로 나타내네요. 요 녀석은 두께. 그리고 미터로 나타냅니다. 미터. 그리고 F는 면적. 얘는 면적. 요게 미터의 자승이 될 거고. 그 다음, 델타 T는 당연히 온도차죠. 요게 온도차. 도시로 나타냅니다. 그럼 람다라는 게 뭐다? 열전도율. 열전도율. 요 녀석이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Q는 뭐 열전도율이니까 열전도 열량이겠죠. 즉, 그래서 Q는 1시간에 이동되는 열량. 킬로칼로리 퍼 아워. Q는 열량이고 거의 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옵니다. 어디서?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랑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와요. 뭐가? Q. 열량은 열 전도율이든 전달율이든 열 관리율이든 거의 다 보시면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와요. 자, 그래서 Q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거는 그냥 머리에 탁 심어두세요. 거의 단위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 전도율도 줬고 두께도 줬고 면적도 줬고 온도차도 줬어요. 그럼 요 녀석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열 전도 뭡니까? 고체에서 고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고체가 있어야 되죠. 어떤 고체가 있어야 됩니다. 고체가. 그래서 요거를 얼음 또는 뭐 콘크리트로 가정을 할게요. 요 녀석이 콘크리트다, 콘크리트 벽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 벽에 두께 L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께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미터, 즉 요게 두께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 미터잖아요. 미터, 그죠? 그리고 요 콘크리트의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 여기 미터와 여기 미터를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F, 즉 미터의 자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길이 분의 면적에다가 요 벽을 통과하는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벽 내에서, 바깥에서 아니에요. 요 바깥에서 오면은 열 전도가 아니고 열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체와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요 지점, 요게 예를 들어 TH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끝 벽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게 TL이 되는 거예요. 벽 안에서 열이 이동한 거. 이게 뭡니까? 열 전도. 열 전도. 그래서 L이 발생했고요.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벽의 면적 F가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온도차, 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온도차 델타 T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람다라는 건 뭘까? 람다. 열 전도율. 열 전도율. 우리 앞에서 전열에서 뭐가 나왔다? 열 전도 저항이 나왔어요. 열 이동 저항. 열 전도 저항이 아니고 열 이동 저항. 즉 뭐다? 열이 이동할 때의 저항. 그게 단위가 뭐였습니까? 미터 아워 도시 퍼 킬로 칼로리였어요. 이게 뭐야? 열 저항. 자, 그러면 이 열 저항은 열이 이동하는 걸 막아주는 게 막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게 열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 미터 아워 도시 퍼 킬로 칼로리라고 나타내고, 그러면 열 전도율은 뭐겠어요? 열이 얼마만큼 잘 통과되느냐, 열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 그죠? 즉 전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개념이네. 반대 개념. 얘는 열이 통과하는 걸 막는 거고, 얘는 얼만큼 열이 잘 통과했느냐를 알려주는 열 전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위가 반대인 거예요. 단위가. 얘는 미터 아워 도시고, 도시 퍼 킬로 칼로리고, 얘는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즉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 저항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열 저항을 나눠주면 되고요. 반대 개념이니까. 열 전도율이 나왔다 하면은 열 전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람다라고 나타내고 열 저항은 W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우니까 얘는 빼버리자고요. 빼버리자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정반대되는 개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열 전도율이기 때문에 이 벽이 콘크리트 또는 뭐 물이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보다는 물이 열 전도율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종류에 따른 열 전도율. 열을 얼마나 잘 전도시키느냐. 요걸 나타낸 게 람다 열 전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열 전도율 람다구나. 그 반대되는 개념이 열 저항이구나. 요 정도만 딱 기억해 주세요. 정반대 개념. 자, 그래서 요 Q는 람다에 L분의 F 델타 T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밑에 이제 열 전도율 해서 나오죠. 열 전도율 그 첫 번째 줄만 꺼주세요. 열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의 상수. 이게 답니다. 열이 얼마나 잘 통과되느냐. 이 통과율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열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잘 전도되느냐. 요걸 나타내는 게 뭐다? 열 전도율이다. 열 전도율. 그게 열 전도율이고 첫 번째 줄을 꺼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다? 람다.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라고 하고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람다. 람다. 자, 그럼 요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 전도 딱 한 가지 개념. 고체와 고체를 통과하는 게, 고체와 고체의 열 이동을 우리가 열 전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넘어가서 43페이지 열 전달 한번 보겠습니다. 열 전달. 자, 요거 열 전달. 열 전도를 적어둘까요? 열 전도. 얘는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 열 전달은 나오죠. 줄 꺼주세요. 유체와 고체 간의 열 이동.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 자, 유체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이에요. 고체를 제외한 모든 거. 그래서 뭐 공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물이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체라는 게 고체를 제외한 모든 물질들. 그런 거를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라는 거는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나타낸다. 공식으로는 나오죠. Q는 알파 F 델타 T 이렇게 나오고 옆에 그림 나오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유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고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통과한 게 뭐다? 열 전달. 유체와 고체 사이. 근데 요렇게 그리면 두 개 다 왠지 벽 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드리냐. 자,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 햇빛이 비춘다. 햇빛이 비춘다. 햇빛의 복사열이 여기 고체까지 닿았어요. 그러면은 자, 요 유체잖아, 유체. 유체까지 요렇게 닿은 거를 뭐라 한다? 요게 열 전달. 열 전달. 그리고 고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해주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걸 통과해버리면은 열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때는 고체까지 가는 거, 복사열, 요런 거를 열 전달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열 전달 요렇게 통과하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열 전달이고 요게 열 전도잖아요. 고체 안에서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체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 이것도 고체에서 유체로 빠져나가는 거긴 한데 요거 세 가지 다 더해버리면 열 통과로 바뀌어버려요. 열 통과율. 그래서 개념을 그냥 요렇게 잡으세요. 요 공기에서의 열 이동, 요거를 뭐라 한다? 유체의 열 이동이니까 열 전달이라고 하자. 요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뭐 유체에서 고체까지 라고 그렸는데 그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따로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햇빛이 비쳤다. 그 다음에 요게 고체 벽이다. 벽, 얘가 고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유체라고 하잖아요. 유체, 공기. 공기의 열이동, 요걸 뭐라 한다? 열 전달.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게 Q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했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리고 알파라고 요 녀석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 문제에서도 A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A라고 읽겠습니다. 앞으로 열 전달률 또는 표면 열 전달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 여기서 여기까지 온 열 전달률.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됐냐. 그게 요 열 전달률이죠. 즉 람다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람다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요 녀석은 어떻게? 면적의 단위가 들어간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제 고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라는 면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F라는 면적.
아까 앞에서 책에서 나오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에 대한 면적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이란 건 단위가 뭡니까? 미터의 자승. 그리고 델타 t는 도시. 해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면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아 그래, 열량이 나오는구나. 요게 열 전달입니다.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이동. 유체에서 고체까지 닿는 요 열이동을 뭐다?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 전도와 열 전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열 전도와 열 전달에 대한 공식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넘어가면 열 관류, 즉 열 통과에서 포괄적으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외워주시면 공존행동 문제 푸시는데, 특히나 계산 문제 푸시는데 거의 30%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요 공식 하나 가지고. 그럼 10문제 나오면 3문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식이죠, 이 녀석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온다? 열, 관류율. 이게 뭐다? 열, 통과율. 그리고 단위로는 K라고 쓴다. K라고 쓴다. 자, 요건 뭐냐면은 일단 줄 것입니다. 온도가 다른 유체가 고체벽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온도가 높은 유체 1에서 낮은 유체 2로 열이 이동하는 것. 쓸 열 통과 또는 열 관류율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공식 별표 땡땡땡땡. 별표 많이 쳐줄수록 좋아요. Q는 K, F, 델타 T. 요거는 뭐 별표 많이 쳐줄수록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이거. 벽이 요렇게 있다, 벽. 그리고 요게 뭐 고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체. 햇볕이 딱 비추는 거야, 햇볕이 딱 비췄을 때 여기서 복사열에 의해서 여기까지 열이 전달이 되겠죠. 열 전달. 얘가 열 전달. 왜? 고체와 고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요게 열 전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고체 벽 안에서 요렇게 열이 또 전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얘가 열 전도. 또 요게 실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내겠죠, 당연히. 바깥에서 열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벽에서 요렇게 나가는 건 뭡니까? 실내로 복사열이 전해지는 거를 당연히 열 전달이라고 하겠죠. 전달. 왜? 공기라는 유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체. 얘도 유체란 말이에요, 유체. 즉, 요 바깥 부분은 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 전달. 유체와 고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요 고체 안에서의 이동을 뭐다?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과정을 합친 게 뭐다? 열 관류. 그리고 열 통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열이 통과했다. 열이 통과했다. 이게 열 통과입니다. 즉, 이게 뭐야? 열 관류율이라는 거는, 얘는 열 전도랑 열 전달하고 합한 값이다. 즉, 모든 걸 더한 값이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열 전달이 2번 나왔으니까, 열 전달 한 번 더 넣어주면 되겠네. 열 전달. 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열 전달과 열 전도율을 합쳐놓은 게 뭐다? 열 관류율 K라고 한다. K. 그리고 요 K라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열 통과율 K가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공식. F는 면적 곱하기 미터의 자승이 될 거고, 그럼 델타 T는 뭐다? 온도차,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Q가 나오죠. 열량. 그래서 요 공식은, 자, 우리가 앞으로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우리가 문제 풀겠다, 뭐 자격증 시험 치겠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Q는 KF 델타 T.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서 GC 델타 T를 강조한 것처럼 여기서 Q는 KF 델타 T라는 공식은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고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 그러면 이제
열 관류율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열 관류율은. 해서 밑에 보시면 평판 전열 벽 해서 나옵니다. 평판 전열 벽 해서 자 요게 거의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총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평판 전열벽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WC1 그리고 WC2 요거를 C를 지워버릴게요. C를 책에서는 C가 있는데 C가 없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아서 W3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해준 게 뭐다? W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WS 나오고요. WS 그 다음 WS2 요게 WS1 WS2 그 다음 람다1 람다1 람다2 람다3 나오고 L1 L2 L3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체 1 유체 2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요 복사열이 여기까지 닿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닿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열 전달. 이쯤에서만 아셔야 돼요. 이쯤에서는 요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체 벽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냐면은 벽인데 우리가 일반 가정용 뭐 아파트 벽도 똑같아요. 벽이 콘크리트로만 돼 있나요? 절대 안 그렇죠. 단열을 위해서 안에 단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샌드위치 합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콘크리트 아니면 뭐 스티로폴 그 다음 뭐 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합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속고보드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가 다른 재질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재료들이 합쳐져서 결론은 뭐다? 벽이 된단 말이에요. 벽. 우리가 그 건물의 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녀석이 일단은 외벽이니까 콘크리트라 칩시다. 콘크리트라고 치고 요 놈을 우리가 단열재 스티로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를 우리가 석고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일단은 유체가 와서 통과를 하겠죠. 열이 요렇게 고체 벽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열 전도.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열 전도 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당연히 고체와 고체니까 열 전도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당연히 뭡니까? 고체와 고체 열 전도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실내잖아. 실내. 자연스럽게 실내가 되겠죠. 실내 햇볕에 있는 열이 쭉 전달이 되어 오니까 그럼 여기에 딱 빠져나가는 순간 이게 뭐다? 열 전달. 왜? 얘는 유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유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 통과율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출하냐? 자, 우선은 W1, W2, W3. 자, W라는 건 앞에서 뭐였어요? 열 저항이었습니다. 열 저항. 열이 통과하는 걸 막는 거. 즉, 뭐다? 콘크리트의 열 저항이 다를 거고, 스티로폼의 열 저항이 또 다를 거고, 석고보드의 열 저항이 또 달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WS1은 뭘까? WS1은 유체원, 즉, 외기. 외부의 공기. 외부의 공기의 열 저항. WS1. 그 다음 WS2는 뭐다? 실내의 공기의 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열 저항. 그리고 이 W는 뭡니까? 싹 다 더한 거. 싹 다 더한 게 W란 말이에요. 싹 다. S1, S2까지 싹 다 더한 게 W예요. 자, 그러면은 교재 한번 볼게요. 평판 전열 벽 해가지고 밑에 일단 첫 번째 줄 읽어주세요. 열 통과 저항은 제반 전열 저항의 합이므로 자 W는 WS1 더하기 W1 W 곱해지네 이렇게 하면 W2 더하기 W3 더하기 WS2 즉 요거죠. 요거 다 더한 게 뭐다? W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즉 얘가 전체 저항이란 말이에요. 전체 저항. 얘가 벽이 아니고 열 통과에 대한 전체 저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이 전달되는 데에 대한 전체 저항인 거예요. W. 그럼 밑에 나옵니다. 열 전도 저항을 WC는 자, 열 전도 저항. 이노마를 WC는 람다 F 분의 L이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열 전달 저항 이노마를 WS는 A F 분의 1로 공식을 줬다. 요게 이제 정해진 공식인 거예요. 그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 통과율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요렇게 뒀을 때, 자, 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열 전도 저항이라는 거는 WC라는 건 어느 부분이에요? 자, 열 전도 저항 WC는 요놈, 요놈이고요. 그 다음, 열 전달 저항 WS는 요놈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다 더해주는 거야. WS, W1, W2, W3, WS2까지 모두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식이 나온다? 자, 요 그림, 교재에서 보세요, 교재에서. 제가 지금 칠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지우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공식을 써야 되니까. 칠판이 좀 크면 좋을 텐데, 뭐 좀 한계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W 열 저항이라는 게 WS1 더하기 뭐 하여튼 전체 저항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WS1이라는 거는 뭐다? 유체 1번이잖아요. 유체 1번에 대한 열 전달 저항이란 말이에요. 열 전달 저항. 그럼 무슨 식? 요놈. 그래서 A1 좀 작게 적을까요? 결론은 저항은 W는 전체 저항은 얘를 여기 대입시켜요. 왜? 자, 동그라미 쳐줄게요. 친절하게. 요놈은 요놈이고요. 그 요 공식은 요놈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더하기 WS2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만큼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W는 WS1. 자,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WS1이니까 유체 1번. 그래서 A1에다가 F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유체 1번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자, 요게 요노마죠. 그 다음 WC1이 되겠죠. WC1이니까 제가 람다 1 L1 요렇게 적겠습니다. 람다 1 F분의 L1이 되겠죠. 그리고 요놈이 뭐다? 요노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람다 2 F분의 L2. 자, 즉 이거죠. 얘가 콘크리트고 얘가 스티로폼 폼의 열 전도. 그죠? 더하기 또 한 게 있죠. 람다 3 요게 W3니까 람다 3 F분의 L3 람다 3 F분의 L3. 자, 이노마가 뭡니까? 이노마가 속고보드. 자, 그죠? 그리고 한 개 딱 빠졌네. 요거 다 했고 요노마 빠졌네요. 요노마. 그래서 요게 칸이 부족하니까 밑에 쓸게요. 이거죠. 이거 유체 2번이니까 A2F분의 1이 되는 거예요. A2F분의 1. 그래서 요게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즉 지금 벽의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스티로폼, 속고보드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만 되는 거고요. 벽이 더 다층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속고보드 들어가고 그 밖에 합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합판 그 밖에다가 뭐 또 속고보드 하나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다가 뒤쪽에 또 연결해서 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그려드린 그림에는 어떻게 콘크리트, 스티로폼, 속고보드 밖에 없으니까 요거 3개 더해주고 유체 1, 유체 2 즉 얘가 유체 1, 유체 2의 저항을 다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항과 열 전달율을 또는 열 전도율은
반대다, 반대. 열 전도율과 저항은 반대다라고 했죠. 그러면 열 통과율하고 요 전체 저항도 어떻게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근데 밑에 교재도 나오죠. 그래서 K는 이게 열 통과율이죠. K는 FW 분의 1이라고 나오고 에서 즉 요 F가 아니고 요 W를 구하려고 하면은 W는 K가 내려가니까 FK 분의 1하고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W를 우선 구했잖아. 우리가 요 W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공식 쓰면 되죠. 요 공식. K는 FW분의 1 해서 자, 요거 앞에 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K는 FW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F는 뭡니까? 요노마라고, 요노마. 그럼 넣어주면 되겠죠? K는 F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요거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다. 그럼 요거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일단 넣도록 할게요. 넣고 지워야 되겠다. A1 F분의 1 더하기 람다 1 F분의 L1 더하기 람다 2 F분의 L2 더하기 람다 3 F분의 L3 더하기 A2 유체 2번 F분의 1 자, 요건 지울게요. 분의 1이라는 공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책에 44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44페이지에. 그래서 요 밑에 F는 다 같은 수잖아요. 왜? 이게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F라는 요 상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해놨다? 요 F를 곱하기 F분의 1 이렇게 빼버렸죠. 같은 상수니까. 그래서 곱하기 A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이 아니고 L1,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A2분의 1 요런 식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요 밑에 거를. 그래서 어떻게? F가 사라졌다. F가 사라졌다. 그럼 정리하면은, 공식을 정리하면,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마지막 공식 쓰도록 할게요. 땡땡땡. 자, K는, F가 사라졌으니까, A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A2분의 1 분의 1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놈 요 밑에 게 뭐예요? 열저항. 열저항의 역수가 뭐야? 열통과율.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일일이 요 밑에 단위를 넣어 보셔도 답이 나와요. 어떻게?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그 열저항 같은 경우는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건 시간 많으신 분들 한 번씩들 단위 넣어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열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그 역수인 열 통과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요 공식은 외워둬라. K는 A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마지막 A2분의 1. 그리고 뭐예요?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벽의 두께 또는 벽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열 전도. 얘는 뭐예요? 열 전달. 열 전달 같은 경우는 요 두 개가 끝이에요. 들어오고 나간 거. 근데 열 전도 같은 경우는 얘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늘어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K 별표 쳐주시고 꼭 외우더라. 뭐랑 같이? Q는 KF 델타 T랑 그리고 K를 구하는 공식 요 녀석은 꼭 외우더라.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요거만 일단은 지워두고. 자, 이제는 대류 나옵니다. 44페이지에 대류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자, 대류는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책에 줄 긋고 할게요. 자, 수조에 차가운 물을 반쯤 담아두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차가운 물에 비해 뜨거운 물의 밀도가 작으므로 수조의 위쪽으로 올라오려 하고, 이때 차가운 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지므로 수조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때의, 자, 줄 거 주세요. 이 밀도차에 의해 물이 순환하는 것을 대류란다. 이러한 현상은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되며 이 성질을 이용해 공기조화 또는 난방을 하기도 한다. 자, 이런 거죠. 수조가 있다 하면은, 자, 요게 어디? 밀도차에 의해 순환하는 거를 대류라고 한다. 즉, 수조에다가 차가운 물을 채워두고 여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요 수도꼭지를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리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뜨거운 물의 밀도가 어떻게? 밀도가 당연히 얘가 낮겠죠? 밀도가 낮단 말이야. 차가운 물의 밀도가 어떻게? 높아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는 건 뭡니까? 무게가 막 크다. 밀도가 작다는 거는 무게가 작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차가운 물은 어떻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성질이 합쳐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죠. 돌아가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대류라고 한다. 대류. 즉 순환한다. 밀도차에 의해서 순환한다. 이거를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또 난방을 한다. 즉 액체뿐만 아니고 기체, 공기도 밀도차에 의해서 순환할 수 있다. 대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주로 우리 화장실이 요렇게 있으면 화장실에 창문이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겨울철에. 그리고 여기 밑에다 뭐를 설치한다? 라디에이터. 얘를 뭐라 합니까? 방열기. 즉 뜨거운 온풍기, 온기가 딱 흘러나오는 요 라디에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온기는 어떻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요 창문에서 들어오는 냉기는 어떻게? 차갑잖아요. 겨울이니까. 겨울철 냉기가 요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고, 요 뜨거운 공기는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 두 개가 딱딱 마주치면서 어떻게? 요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공기의 대류. 공기의 대류. 아까 수조에서는 액체였고 공기에서도 어떻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어떻게? 창문 바로 밑에 열 손실이 많은 곳에 설치해 줌으로써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류 현상이 정지되는 시점은 외기와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같아졌을 때는 대류 현상이 멈춘다. 요거는 열역학 법칙에서 한번 했었죠. 열평형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라 한다? 대류. 그래서 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연대류, 여기 그냥 이렇게 설치해 두는 것 자체가 자연대류죠. 그 다음 강제대류, 팬 또는 펌프를 이용했을 때 강제대류를 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그 밑에 복사에서 나옵니다. 복사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열은 공기층을 지나 지구 표면에 이른다.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이와 같이 열이 통과하는 중간 매질을 통하지 않고 열선, 자외선에 의해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옮아가는 작용을 복사라고 한다. 자, 우리 앞에서 복사. 우리 앞에서 열 전도가 뭐였어요? 열 전도가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이동. 고체와 고체 사이에 요걸 딱 붙여놨을 때,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의 열이동. 즉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라고 했을 때, TL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를 뭐라 했습니까? 열전도라고 했죠. 열전도. 그렇다면은 자, 요거 두 개 다 고체인데요. 두 개 다 고체인데 요거를 이렇게 탁 띄워버렸어. 탁 띄워버렸어. 고체. 얘는 저온이야. 저온. 그러면은 얘들 두 개가 열 이동을 못할까요? 못할까요?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하면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중간에 매질이 없잖아.
매질 없이 열이 이동하는 거를 뭐랍니까? 복사라고 한다. 복사.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매질 없이 자외선 상태로 열이 이동하는 거.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걸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닥불 피워놓고 손 요렇게 갖다 댔을 때 우리가 나무 토막에 갖다 대지 않아도 따뜻한 걸 느끼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중간에 매질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외선에 의해서 요렇게 손에 열이 이동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다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자, 그 다음 오염개수 보겠습니다. 밑에 오염개수 한번 읽어보면 열통과율은 물질의 열 전도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열 교환기의 열 관료율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줄 것입니다. 열 교환기 내의 스케일 및 물때 등의 전련 저항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때 스케일이 열 전도율 람다와 그 두께 L의 비로 L분의 람다로 표시한 것을 오염 개수라 하며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열 통과율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오염 개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한다죠. 그래서 열 통과율하고 단위는 같고, 그럼 이 오염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L분의 람다라고 구한답니다. L분의 람다. 그래서 L이라는 건 뭐예요? 미터잖아, 미터. 그 람다는 열 전도율이라고 해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 곱해지니까 미터 자상 아워 도시가 되는데, 그럼 요 녀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거기서 보시면은 뭐 열교환기에 이제 스케일이나 물때가 가득 찼을 때라고 하는데, 뭐 열교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배관. 배관 내에는 이제 온수나 냉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요 표면에 뭐가 생긴다? 스케일, 즉 물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때. 그럼 물때에 의해서 이 유체의 순환 흐름이 어때요? 저항이 생겨버리죠. 저항. 물때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 저항을 구하는 게 뭐다? 요 오염개수란 말이에요. 오염개수. 그래서 열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요렇게 와서 딱 직선으로 통과를 해줘야 이 실내가 따뜻해진다거나 시원해지는데, 이 물때가 어떻게? 열 전달을 막아버리죠. 열 통과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때에는 당연히 두께 L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두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께 L 또는 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 슬래그의 종류도 다양하겠죠. 뭐 스케일도 있을 수 있고 슬러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뭐 휘발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스케일의 종류에 따른 뭐 람다, 즉 열 전도율이 또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분의 람다를 해주면은 요 녀석의 열 통과 저항, 즉 오염 개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분의 람다는 오염 개수고 단위는 뭐랑 같다? 열 통과율, 열 통과율과 같다. 단위는 열 통과율과 같다. 자,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오염 개수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요 단위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오염 개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그래서 열 통과율과 같다라는 거,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방열제 또는 뭐 단열제의 구비 조건과 종류에서 나옵니다. 자, 방열제, 단열재. 자, 우선은 우리가 방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방열재를 단열재라고 합니다. 단열재. 그래서 방열재 하면 잘 모르겠는데 단열재 하면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특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그 겨울철에 옛날에 구막사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창문이란 말이에요. 겨울철에 뭐 합니까? 겨울철에 비닐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뽁뽁이 붙이죠. 뽁뽁이. 그래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비닐이라든가 여기 뽁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뽁뽁이를 전문용어로, 자 일단은 뭐
뽁뽁이가 요즘은 거의 전문 용어죠. 요즘 뽁뽁이 칸 못 알아듣는 사람 잘 없어요. 얘가 에어캡입니다, 에어캡. 우리 뭐 택배 시키면은 그 안에 이제 뭐 다른 유리잔이라든가 요런 거 유리 제품들 깨지지 말라고 같이 포장해 주는 거 우리가 딱딱딱 터주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뽁뽁이에 뽁뽁이 에어캡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창문에 딱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겨울철에 차가운 냉기가 좀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덜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단열재예요, 단열재. 즉 방열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야?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거. 차가운 냉기가 우리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게 단열재잖아요.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요게 냉수 배관이야. 냉수 배관. 요게 냉수 배관. 냉수 배관이라고 쳤을 때 요 안에 차가운 냉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차가운 냉수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내에 있는 요 냉수라고 하면은 천장형 우리 에어컨을 생각합시다. 요 냉수가 어떻게? 요 청장형 에어컨에 실내기까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내에 있는 패키지 에어컨에 냉수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 냉수에 의한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공급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요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냉기가 외부로 손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냉수 배관에다 뭘 해줍니까? 단열재를 씌워주죠. 단열재. 이렇게 있으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단열재를 씌워준단 말이에요. 단열재. 요런 식으로. 단열재, 즉 방열재. 뭡니까? 요 냉수의 냉기가 외부로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단열재고 방열재죠. 그러면은 원리를 알았으니까 방열재 구비 조건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일단 1번. 전열이 불량할 것. 즉 뭡니까? 열의 이동이 불량할 것. 맞는 말이죠. 열이 이까지 이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열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열이 불량할 것. 그 다음 흡습성이 적을 것 돼 있는데 흡습성이라는 거는 물을 먹는 성질. 그러니까 요 단열재가 수분을 많이 함유했냐 함유하지 않았냐.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함유해버리면은 전열 효율이 좋아집니다. 즉 외부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흡습성은 당연히 적어야 돼요. 물기가 적어야 된다고. 그 다음 3번 강도가 있을 것. 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불연성일 것. 불에 타지 않을 것. 불에 잘 타면 어떡해? 화재가 일어났을 시 화재의 확산면이 커진단 말이에요.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불연성일 것. 그 다음 부식성이 없을 것. 이것도 강도가 좋을 것하고 똑같은 말이죠. 부식성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럼 6번 시공이 용이할 것. 이건 뭐 당연한 소리. 그 다음 내구력이 있을 것. 이것도 뭐 강도가 좋을 것 같은 말이네. 그 다음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할 것. 이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뭐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에도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딱 이해를 해버리면은 문제에서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읽어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방열재 종류로는 뭐 유리섬유, 스티로폼, 톱밥, 글라스 하이버 뭐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46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다음의 그림은 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 흐름에 대한 용어로 틀린 것은 자, 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색칠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가운데가 벽이죠. 벽. 얘가 고체겠네. 고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온의 공기가 요렇게 와서 고온의 공기 오른쪽으로 가네요.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또 나가네요. 그럼 얘가 저온 공기 라고 했을 때 얘가 1번이 되고 그럼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고 얘가 4번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은 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 흐름에 대한 용어로 틀린 것은 해서 1번에서 2번은 열 전달이다. 1번에서 2번 그쵸? 얘는 유체고 얘는 뭐예요? 얘는 고체란 말이야. 여기 안에는 고체. 그래서 유체의 열 흐름 얘는 열 전달 맞죠?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2번에서 3번. 2번에서 3번 점이 어디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고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예요. 고체에서 고체. 그럼 요거는 열 관류입니까? 아니죠. 열 전달이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 3번에 4번까지. 3번에 4번. 요것도 당연히 열 전달. 유체니까. 맞겠죠? 그 다음 4번. 1번에 4번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뭡니까? 통과. 열 통과.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의 단위는 무엇인가? 당연히 열 통과율이겠죠. 답은 3번. 요거랑 같은 거 뭐예요? 오염 개수. 요것도 단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2번의 답은 3번이 되고, 자, 그럼 3번 문제. 암모니아 순행식 응축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열 관류율은 해서 냉각관의 두께 나오고요. 냉각관의 열 전도율, 표면 열 전도율, 양측이 같다. 그 다음 부착 물대의 두께 나오고 물대의 열 전도율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열 관류율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최고예요. 보시면은 우선은 냉각관이라고 하네요. 냉각관. 이게 배관이 되겠죠. 냉각관. 이렇게 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물대가 있네요. 물대. 그럼 물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물대가 내부에 그릴까요? 헷갈리지 않게 배관을 조금 크게 그리고, 유체가 이렇게 통과할 테니까 물이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대가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냉각관의 두께는 3.0mm래요. 그래서 냉각관의 두께, 얘가 L이 되겠죠. L1이라고 합시다. 얘가 3.0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냉각관의 열 전도율이 40, 람다 1. 냉각관, 얘가 냉각관이니까 얘가 물대. 그럼 람다가 얼마? 4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 열 전도율 해가지고, 자, 표면 여기까지 오는 열 전도율이 얼마다? 300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그 다음 양측이라고 있습니다. 양측. 여기서 와서 나갈 때 요 양측이 다 뭡니까? 300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부착 물대의 두께가 0.2mm래요. 그럼 이거 요거 L2가 뭡니까? 0.2mm. 조금 끼었네요. 그 다음에 물대의 열 전도율 람다2가 0.8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을 제가 다 적어뒀습니다. 그럼 우리 열관류율 K를 구하는 공식은, 자, K는 A1분의 1 이쪽에다 쓸까요? 자, 조금 적게 쓸게요. 작게. A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A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열 관류율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공식은 알겠고 대충 사항을 알겠어. 자, 람다 1, 2인 거는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1, 2. 더 늘어나면 더 써줘야 되죠. 그래서 사항은 알겠는데 이제 뭐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럼 외측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라고 나오나요? 열 전도율, 얘가 뭐 A1이 될 거고요. 정확히는 열 전달인데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A2가 되겠죠. 외측, 내측 해가지고. 그 다음에 람다 1 L1, 람다 2 L2 다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옵니다. K는 A1분의 1, A1 뭡니까? 3000 분의 1 더하기 L1은 람다 1은 40 분의 L1이니까, 자,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터로. 그래서 0.003 더하기, 그 다음 람다 2가 0.8
분해 0.2mm니까 요것도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1000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0.0002 이렇게 되는 거죠. 1000 나눠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A2 3000 분의 1 분의 역수 1. 요 밑에 게 뭐다? 저항이니까 열통과율을 구하려면 역수 해주면 된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렇게 구해서 계산기 탁 두드려 보시면은 1008.4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열통과율 구하는 공식 요거는 좀 알아달라.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Q는 KF 델타 T 요 공식도 꼭 알아달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거 두 가지 공식만 가지고 가셔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뭐 열 전도율, 열 전달률, 뭐 전열 뭐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두 개만 딱 완벽하게 잡으시면은 성공했습니다. 성공. 그리고 마음 편하게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기초연력학 과목은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냉동공학 이제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력학보다는 냉동공학이 좀 재밌을 거예요. 우리 뭐 에어컨이나 냉동업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제 현장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뭐 에어컨이나 냉동기하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여태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